챕터 6 머리와 얼굴의 성장, 종단적 분석에 대해 발표할 3년차 김윤영입니다. 이 챕터는 5장에서 다룬 성장을 총괄하여 머리와 얼굴의 성장 속도와 비율 변화를 살펴보고 일련의 머리 사진들을 중첩하는 방법으로 시간에 따른 머리의 종단적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아이는 시간이 갈수록 성장을 하며 얼굴이 변화갑니다. 납작한 코를 가진 둥근 아이의 얼굴은 곧이어 귀여운 어린이의 얼굴로 바뀌고 점차 청소년기를 거쳐 어른의 얼굴을 나타냅니다. 간단하게 출생 후 20년간은 성장하고 발육하는 동화기이며 그 이유는 성숙하고 퇴화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며 아이는 보상성 수직 성장을 하여 머리뼈에 대한 얼굴의 비율이 변해갑니다. 이마 아래쪽에 중간 얼굴이 나타나며 급속한 하방 성장을 하고 치아 맹출로 아래턱뼈의 전하방 회전을 하여 교합 관계를 형성합니다. 아래턱의 우각은 측방으로 증가하여 아래턱뼈를 각지게 만듭니다. 코의 성장으로 눈이 얼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됩니다. 얼굴의 정중부는 지속적인 성장으로 볼록한 안무가 초래되고 아래턱뼈의 성장과 심피시스의 뼈 첨가는 두드러진 턱끝을 만드는데 이는 남성에서 더 특징적입니다. 청소년 이후의 얼굴 변화는 대부분 연조직에서 나타납니다. 나이에 따른 얼굴과 머리의 성장 유형을 가시화한 그래프입니다. 크레니얼 위드스와 크레니얼 랭스가 가장 먼저 성인 크기에 도달합니다. 유사한 성장을 보이는 뇌와 연관된 조직인 눈에서도 나타납니다. 유사한 성장이 나타납니다. 오비털 하이트는 조기에 성인 크기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레니얼 베이스는 출생 시 약 56%가 성장한 상태로 7세에서 8세의 일부 봉합이 닫혀 방사선 사진 분석 시 크레니얼 베이스를 참고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생 시 페이셜 하이트는 성인의 절반 정도로 3세까지 급속도로 성장한 후 성인까지 꾸준한 성장을 보입니다. 맥실러리 안테리움은 대부분 출생 후 성장을 진행되고 맥실러리 안테리움이 커지기 위해선 위턱과 아래턱의 수직 성장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래턱뼈는 치아의 발육과 맹출에 의존하게 됩니다. 다른 성장 비율 분석 방법으로는 머리 길이를 평균으로 한 모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크레니얼 모듈은 크레니얼 랭스와 크레니얼 위드스를 합한 값을 절반으로 나눈 것입니다. 머리와 얼굴 모두 첫 1년 동안 30% 정도의 성장을 보이고 이후엔 평행한 성장을 하며 최종적으로는 크레니얼 모듈은 신생아의 60% 정도, 페이셜 모듈 경우는 거의 2배 가까이 되게 됩니다. 5장에서 얼굴의 각 부위의 성장을 다루었고 본장에서는 각 부위를 통합하여 이들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다룰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개인의 연속된 두부 계측 방사선 사진을 중첩하여 이를 평가하는데 절대적인 안정적 참고 영역이 없어 중첩 시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영역을 설정하는데 크레니얼 베이스가 전방부가 흔히 사용되게 됩니다. 관찰자의 시각과 인지도에 따라 크레니얼 베이스의 여러 가지 채찍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M 플랜은 가장 일반적인 중첩 기준선입니다. 셀라와 나지온 모두 전두계저와 인접해서 위치하긴 하지만 전두계저 내에 위치하진 않기 때문에 조기의 성장을 완료되는 전두계저와 달리 성장과 함께 그 위치가 변함으로 불안정성을 보입니다. 즉, 이런 성장으로 인해 이동한 만큼 오차가 나올 수 있어 몇 가지 왜곡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추를 중심으로 머리 성장을 분석하여 후방 성장, 전방 변이, 하방 성장, 상방 변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나비 뒤통수 이 결합이 제일 경추에 대하여 후방으로 뼈를 형성하여 머리 전체를 전상방으로 이동시키고 상하 복합체는 중간 얼굴이 성장하면서 하방 성장, 상방 변이를 보이게 됩니다. 출생 후 만 7세까지
내지온 간의 거리는 증가하는데 이는 나비 뒤통수 결합과 전방 머리뼈 바닥의 성장이 복합되어 위쪽 얼굴이 전상방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전방 머리뼈 바닥과 후방 머리뼈 바닥은 성장이 복합되어 머리뼈 바닥과 위쪽 얼굴의 깊이를 증가시킵니다. 이 방법은 치열해서 경추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위쪽 얼굴은 전상방으로 아래턱 뼈는 전하방으로 성장하면서 수직적 공간이 증가하게 되는데 아래턱 뼈는 계속적인 전하방 성장을 하며 얼굴의 측모를 직선화시킵니다. SM 플랜을 이용한 방법과 베이지온 기준으로 한 방법은 머리의 성장을 잘 보여주지만 얼굴의 성장을 과장시킵니다. 두부 방사선 사진을 중첩하는 이상적인 점비로는 머리뼈 바닥의 성장과 얼굴 성장을 분리시키는 점이지만 이것을 찾아내는 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이후에도 이상적인 참고점을 찾는 연구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브로드벤트는 크레니얼 베이스가 머리와 얼굴의 경계이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머리뼈 바닥 근처를 성장 기준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셀라, 네이지온, 볼튼 포인트 BP를 연결하는 삼각형을 그립니다. 그리고 S, 셀라에서 네지온 볼튼 포인트를 향해 수직선을 긋고 수직선을 2등분한 섬을 R이라고 부릅니다. 이 점을 중심으로 네이지온 볼튼 포인트를 평행하게 중첩시킵니다. 이 방법의 정점은 얼굴의 성장을 나비뼈 성장과 분리시켰다는 점입니다. 아래 사진은 SM 플랜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와 R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만 6세에서 16세 사진을 중첩하여 비교해 본 결과입니다. R점을 이용하여 한 것에 비해 SN 라인을 이용한 것이 얼굴 성장을 과장시킵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나 정확한 임상 작업과 성장 예측, 연구를 위해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널리 알려진 얼굴의 성장만을 구별하는 방법이 리케츠에 의해 제시되었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최소 성장점 중심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점을 PT 포인트라고 하며 측면 방사선 사진에서는 포라멘 로턴덤의 아래 모서리를 나타냅니다. PT점을 통과하며 베이지온의 수직인 지선을 그어 그때 교차점을 CC라고 합니다. 이 점으로부터 베이지온의 성장을 예측합니다. 여기에 FH 플랜을 첨가시켜 PT 포인트의 수직선을 긋게 되면 이와 같은 그림이 되는데요. FH 수직선은 대개 테리고이드 포사 뒤쪽 모서리 접선이 되며 이를 PTV라고 부릅니다. FH, PTV, 베이지온, 나지온 이 교차되는 점은 PT와 충분히 가까우며 실제적인 최소 성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심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얇고 투명한 고무막이 어린이 측면 얼굴에 대한 윤곽선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무막 하방을 격자무늬를 깔고 조심스럽게 윤곽선을 그린 고무막 위에 격자무늬를 복사합니다. 이제 이 어린이 머리에 따라서 격자무늬를 위치시켰고 그 다음에 고무막 위에 이제 고무막을 잡아당겨서 어린이 윤곽선이 성인의 어린이 윤곽선과 일치하도록 합니다. 고무막 대부분의 격자 무늬는 변인되고 변형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최소로 조금 변한 격자가 적어도 한 개는 있을 것입니다. 이 사각형이 고무막에서 최소 성장의 중심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고무를 잡아당긴 고무막을 이용한 중첩 방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동일한 위치의 사각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인체 두 개 앞면의 성장은 명백하게 그러나 3차원적이며 고무막으로 표현하는 것은 2차원적인 묘사와 상당히 다를 수 있어 실제 인체의 세소 성장권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케츠 방법에 따라 3세, 8세, 13세 연속된 머리 사진을 중첩한 모습으로 폭발 형태의 성장을 보여줍니다.
앞서 머리뼈 바닥은 방사선 사진 중첩에 있어 안정적인 해부학적 지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참고점으로 하여 베이지온, 셀라, 나지온의 윤곽선을 베이지온에 평행한 PT점을 중심으로 중첩하였습니다. 세 점을 연결한 삼각형은 후상방으로 커지고 베이지온 점은 후하방의 척추를 중심으로 보면 머리뼈는 전방으로 멀어집니다. 이는 윗덮뼈가 하방으로 변이되는데 전체 머리뼈 바닥은 상방으로 들어 올려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PT점에서 위쪽으로 나지온 점이 멀어지는 것은 뇌의 팽창에 대한 봉합성 수능과 내지온 표면의 뼈 첨가가 기여하게 됩니다. 또한 베이지온 PT 길이의 증가는 나비 뒤통수뼈 결합의 성장에 의한 나비뼈 크기가 증가하고 리스든트르 표면 증가가 기여하게 됩니다. PT점은 이 성장 과정에서 최소로 움직이는 부분이 됩니다. PTV 플랜을 기준으로 방사선 사진을 축적하면 전방 성장 라인이 후방 성장에 비해서 많습니다. 이는 출생 후에 머리 크기에 비해 얼굴이 더 많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래턱뼈의 전방 성장량은 매우 큰데 나지온이 PTV에서 멀어지는 양보다 커서 얼굴이 성장하며 점점 직선형이 되게 됩니다. 베이지온, 네이지온, A포인트의 각도는 전체 성장 동안 거의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SNA, 셀라 네이지온 A포인트 각도도 성장 동안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네이지온 점이 상방으로 이동하는 만큼 셀라 포인트도 상방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성장에 의한 수직적 변화를 관찰하면 얼굴 앞쪽 길이, 네이지온 그나시온 길이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중간 얼굴의 성장에 의해 피창뼈가 하방 이동을 많이 하게 되어 네이절 캐비티가 커지게 되고 호흡 능력이 증가합니다. 아래턱뼈는 FH 플랜에 대하여 하방으로 떨어지는 것은 XIPM이나 턱뼈 몸통 자체를 분석할 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XI점은 이제 맨디블 포라멘을 대표하는 거고 PM점은 멘탈 프로튜브런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XI점과 PM점을 그은 포커스 엑시스 XIPM 중첩 방법을 사용하면 다른 중첩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래턱의 회전 성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위턱뼈는 아래턱뼈처럼 성이 명확하지 못하나 A포인트 점을 기준으로 ANS, PNAS 평면을 중첩시켜 분석합니다. 이 방법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으나 위턱 전체를 그려 중첩하는 것에 비해 정확도가 거의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